가슴 성형은 체지방량, 피부 탄력, 가슴 조직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그에 맞추어 판단해야 하는 수술입니다. 간혹 상담실장과 이야기하고 의사를 수술실에서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상담을 했을 때와 실제 수술 시 신체 조건이 다를 수가 있고 환자의 데이터가 의료진에게 충분히 전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결과를 예상하기도 힘들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 솔직히 SVF 가슴 성형 시장이 많이 커졌는데 좀 뿌듯하시죠? 원장님이 성부자시잖아요. 예, 줄기세포 성형을 시작한 지가 벌써 20년이 다 됐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죠? 처음에는 저 혼자나 마찬가지인 불모지였는데 요즘은 진짜 SVF를 하는 병원이 많아졌습니다. 오랜 시간 원장님이 개척한 길을 이제 많은 분들이 동행하고 있는데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SVF 가슴 성형을 통해서 인위적이지 않고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볼륨감을 키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걱정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 피해가 결국은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께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밤에 잠도 안 오죠. 원장님, 그래도 여전히 현재 가슴 성형 시장은 보형물이 대세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방 이식은 효과가 없다, 금방 볼륨이 줄어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단순 지방 이식 수술 같은 경우 2차, 3차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SVF 지방 이식은 제가 논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평균 70% 이상의 생착률을 보일 정도로 높은 생착률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생착률이란 것은 바로 볼륨감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는데요. 생착률이 낮으면 원하는 볼륨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반 지방 이식은 통상 10%에서 20% 정도의 생착률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지방 이식은 볼륨 확대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죠. 반면에 보형물의 경우에는 볼륨 확대 효과는 좋은데 부작용에 대한 부담감이 높습니다. 보형물은 외부 물질을 가슴 속에 넣어야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구형구축이 생길 수 있고 또 촉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수술 후 가슴 라인이 보형물 티가 너무 많이 나거나 대량 출혈과 같은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형물이 계속해서 개발된다 하더라도 보형물이 환자의 신체 조건이나 체질과 잘 맞지 않아서 과도한 면역 반응이 나타나면 수술이 아무리 잘 됐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SVF든 보형물이든 제대로 된 장비와 기술력 그리고 환자 한 분 한 분에 대한 섬세한 진단과 판단이 뒷받침되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 더 민감한지 또 내 체형과 체지방의 상태는 어떤지 등 어떤 방식이 나에게 맞는지 등을 꼼꼼히 알아보고 의료진과도 충분히 논의를 한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는 흉터가 크게 생기는 것이 싫고 가슴에 이물감을 느끼는 것이 싫다든지 또는 무엇보다 구형구축이 생기는 것이 걱정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SVF 가슴 성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술 후 바로 큰 볼륨감을 원하면서 체지방률이 너무 적어서 이식할 지방을 추출하기가 너무 어렵다 하면 보형물 수술이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보형물이 나쁘다든지 SVF가 좋다든지 이렇게 단정 지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SVF를 한다는 병원들에게도 문제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SVF를 제대로 추출할 수 있는 실력과 인력 그리고 장비를 갖춘 것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SVF를 제대로 추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시간 이상의 복잡한 분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억 원대에 달하는 고성능 처리 장비들이 있어야 하고 이 장비를 다루는 전문적인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SC301은 SVF 성형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SVF 연구소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리 감독을 제가 책임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장비나 전문적인 인력도 없이 수술을 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종종 SVF 추출을 전문 연구원이 아니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제대로 추출되지 않은 SVF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다 보니 생착률이 낮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광고는 생착률이 70%가 넘는다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평균 생착률 70%가 넘는다는 수치는 SC301에서 발표한 SCI급 저널을 포함한 국제 논문 2개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이 논문을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꼼꼼하게 처리되어야 할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SC301이 자랑하는 사전관리와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논문에 담겨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싹 무시하고 무조건 SVF로 수술하면 생착률이 평균 70%가 넘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평균 70% 이상의 생착률을 논문으로 직접 입증한 곳은 SC301이 유일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생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SVF 말고 PRP를 이용하는 것도 많잖아요. SVF와 PRP는 어떻게 다른가요? PRP란 것은 혈액에서 뽑는 성분입니다. 즉,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인데요. 이 혈장 안에는 성장인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장인자가 세포 증식을 유도하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상처를 치유하거나 피부 미용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PRP는 새로운 혈관을 직접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효과도 통상 일주일 안에 효과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식된 지방세포가 완전히 생착되기 위해서는 통상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걸리는데 PRP는 그 환경을 충분히 만들어주기가 어렵습니다. SVF는 스트로널 바스큘라 프랙션으로 지방 조직에서 추출한 세포 혼합물을 말합니다. 내용물로는 혈관 내피세포, 섬유화 세포, 성장인자는 물론이고 자기 복제 능력과 다분화 능력을 가진 지방률의 줄기세포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결국 혈관 내피세포로 직접 분화할 수도 있어서 새로운 혈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식된 지방세포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생착률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PRP는 SVF에 비해 비교적 추출하기가 수월합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장비도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PRP가 마치 SVF와 같은 효과를 보여준다고 홍보하는 병원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원장님, 가슴 성형을 고민하는 분들께 병원을 고르는 기준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수술을 집도할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이 직접 진단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슴 성형은 체지방량, 피부 탄력, 가슴 조직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그에 맞추어 판단해야 하는 수술입니다. 간혹 상담실장과 이야기하고 의사를 수술실에서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상담을 했을 때와 실제 수술 시 신체 조건이 다를 수가 있고 환자의 데이터가 의료진에게 충분히 전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결과를 예상하기도 힘들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수술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도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형물이든 SVF든 그 수술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지 데이터로 보여줄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는 당연하고 사전관리 시스템이 있는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슴에 지방을 주입할 때 가슴에 지방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슴의 피부와 근육이 너무 탄탄해서 볼륨을 확장시킬 여유가 없으면 원하는 만큼의 볼륨 확대를 얻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수술 전 가슴 조직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수술 전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지방량이 부족하다면 좀 더 좋은 지방을 육성하기 위한 식단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몸의 지방이 좋은 상태여야 추출하는 지방세포와 SVF의 질이 좋고 그래서 생착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슴 성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영국 케임브리지 바브라함 연구소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줄기세포에 부분 역분화 기술을 적용했더니 세포가 피부세포로서의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물학적 나이가 30년 젊어졌다는 내용인데요. 아직은
임상 적용까지는 검증이 더 필요한 단계지만 줄기세포가 단순히 볼륨을 채우는 것을 넘어서 세포 자체를 되살리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이 한학시 증명되고 있습니다. 가슴 성형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단순히 볼륨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변화가 내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까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